안녕. 82년생 김지영을 보고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간단히 얘기하고 또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도 좀 있어서, 실제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김지영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돌봄이 구하는 것도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남편이 결국에는 육아휴직을 쓰게 됨으로써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다 하고 있고,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김지영은 계속 빨래를 개거나 어떤 다른 집안일을 하거나, 남편이랑 가사분담을 한다고 해도 여자가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경력이 단절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큰 보람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제가 육아에는 정말 소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예쁘죠. 아이가 예쁘지만 그냥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냥 의무감에 키우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나는 육아가 체질에 안 맞아.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육아가 보람이 안 느껴져.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는 엄마인데 어떻게 육아에 소질이 없고 육아에 보람이 안 느껴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육아에 소질이 없고, 육아에 소질이 없다는 말에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육아를 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내 삶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위해 자꾸 사는 거, 아이를 위해서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성격에 안 맞았던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물론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그게 하루 24시간을 다 쏟기에는 아이의 인생을 제가 사는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하루가 되게 아깝게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육아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는 건 회사를 다니고 있고 지금 블로그랑 유튜브를 사실 병행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거는 좋아서 하는 일이고 좋아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블로그 하는 거하고 유튜브 하는 거하고 매력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내가 편집을 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그 결과물이 제 스스로한테 제 만족감과 성취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일을 하면서도 정말 재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30대고요. 30, 40대 대부분이 뭐 육아로 힘들게 보내시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요새는 30대시고, 사실 20대보다 저는 30대가 더 빛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20대는 저도 되게 멋모르고 그냥 놀기만 했고 그냥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았어요. 노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30대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뭔가 이제 꾸준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나씩 시작해보는 것도 굉장히 육아에 찌든 삶에서 굉장히 리프레시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어릴 때도 그렇고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나 20대 때나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만약에 못 찾으신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자격증 공부가 하나 끝나면 조금 쉬다가 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뭔가 성취감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자격증을 하나 따서 느끼는 성취감, 내가 공부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런 성취감, 그런 성취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나는 손으로 뭘 만들길 좋아한다. 그러면은 뭘 만들어 놓고 다 만들었을 때 그런 결과물, 그런 것도 성취감을 줄 수 있고요. 나는 정말 살림이랑 육아밖에 못해. 그런 살림하는 살림팁이나 뭐 그런 살림하는 모습들을 그냥 SNS에 나의 기록이고 나의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씩 올려보세요. 그거를 쌓아놓고 봤을 때 나중에 그 사진들을 전부 다 보면서 그 결과물들만 봐도 저는 굉장히 성취감이 많이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책을 뭐 몇 권 읽기, 한 권이라도 좋죠. 한 권 읽기 뭐 이런 걸 해서 내가 그 한 권을 다 읽고 뭐 그런 걸 했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성취감, 그러니까 꼭 큰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육아에 지쳐 있을 때 육아와 관련된 일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일을 조금씩 하는 게 정말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육아에 그렇게 힘이 붙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투자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나의 삶에도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좋아하는 일을 찾거나, 아니시면 어떤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힘드시다면 그냥 내가 그냥 평소에 내가 시간이 나면 이거를 해봐야지, 내가 시간 나면 운동해야지, 내가 시간 나면 책을 한 권 읽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행동들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시작하면서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들을 하루에 뭐 1시간만이라도 가지신다면 그게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였을 때 나 자신에게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하면서 육아하면서 힘들지만 계속 블로그를 하고 계속 유튜브를 하는 게, 이것도 내가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블로그도 내가 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가 보여지는구나 하면서 언젠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육아가 힘들지만 꼭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항상 육아는 똑같잖아요. 그런 시간들 속에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